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2020년에는 2.75% 정도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이런 통계 때문에 무죄 주장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가 가능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중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회사의 고객을 경쟁 업체로 보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사안에서 고객을 경쟁 업체로 보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고객은 회사 내부 규정상 회사의 고객으로 접수할 수 없는 고객이었음을 입증해서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아내가 남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오히려 남편을 무고죄로 재판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였는데요. 남편은 법원에 직접 가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도 아내가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인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그날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송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회사의 요청에서 운송 업무 처리 내역을 발급받아 봤는데 다행히 그날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관된 주장을 해오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은 후에 재판 단계에 오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 단계까지 오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텐데 재판까지 왔다는 것은 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 진술의 신빙성이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형 중에 그렇게 행동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사안에서 내가 그런 적이 있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겠지요. 번복했을 때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사를 받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미리 정리한 다음에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판사님과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사님마다 이 정도면 무죄를 선고해도 되겠다 라는 기준이 다른데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판사님을 만나면 무죄 선고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2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재판을 받다가 중간에 판사님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잘 얘기해준 증인을 직접 본 판사님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해버리면 새로 오신 판사님은 직접 본 게 아니라 증인신문 조서라는 문서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잘 조율해 보거나 부득이하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잘 정리해서 새로운 재판부에 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잘 정리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은 법원인데 법원에는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열심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반박하고 무죄 주장을 위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고 이를 의견서에 잘 정리하고 제출해서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쓰기 쉽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100% 다 알아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사건에 대해 상담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런 것들에도 약간의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 측이 알게 될 경우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거짓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는 언제 우리 측의 주장 내용을 밝히고 언제 증거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